닥터 썰전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닥터 썰전, 오랜만에 썰전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가 수술 관련된 주제를 한 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썰전 관련해서 뭔가를 알려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이번 주제를 좀 정리했는데요. 환자분들이 이제 사실 꼭 물어보는 것들 있잖아요. 수술하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대 삐삐 하지 마세요. 수술하기 전에 환자한테 꼭 이것만큼은 하지 말라고 당부드리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제너럴하게 물어보는 게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수술하고 나면 보호자가 이렇게 묻지. 담배 펴도 돼요? 술을 언제 마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보호자가 뒤에서 이런 거 그럼 내가 어머니가 안 된다고 하네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술 끝나고 뭐 2주, 3주째 오시는 분들이 항상 물어봐. 술 먹어도 되냐? 나이 드신 분들이 특히.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정형외과는 한 2주 정도 지나면 가볍게 뭐 맥주 한두 잔, 소주 한두 잔 정도는 크게 상관없다고 해요. 술을 먹는 게 술 자체로서 이제 뭐 붓기도 더 늦게 빠질 수 있고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뭐 하시다 보면 좀 과음을 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과음을 하다 보면 뭐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 발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통 저도 말씀드리는 거는 좀 웬만한 삼가시라고 본인 몸을 위해서 좀 그런 것들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이제 각각 수술을 어디 받았냐, 어떤 수술을 받았냐 이런 것 따라서 주의사항이 원체 다 다르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그런 기간들, 급기시되는 그 기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특정적으로 딱딱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는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첫째로 담배 관련해가지고 혹시 뭐 환자들 안 좋아졌던 경험 같은 게 있으세요? 이게 그 의사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라고 좀 하긴 그런데 진짜 실제로 담배를 피면 혈관이 모세혈관이 줄어들기 때문에 항생제가 잘 안 가기는 해요. 그래서 염증이 잘 생기는데 근데 보통 이제 수술하고 환자가 염증이 생겼다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죠. 담배 피시냐고. 그러면 담배 핀다고. 이것 때문에 염증 생겼다고.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담배를 핀다고 무조건 사실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보통 문제가 발생하신 분들을 보면 담배를 피우신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를 수는 있는데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사실 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진짜 피부가 완전 다 죽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이제 단체 채팅방에다가 이런 환자가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는데 목 뒤쪽에 혹이 한 주먹만한 게 있었어. 진짜 어떻게 간신히 해가지고 다 떼고 잘 꼬맸어요. 2주부터 한 달 정도 있다가 환자가 나중에 다른 병원 입원해 계셨었는데 사진을 이제 저희 그 병원에 보내는 거예요. 점점 피부가 점점 죽는 것 같다고. 딱 그 칼집 들어간 자리 따라서 이렇게 시커멓게 그냥 완전히 네크로틱, 그러니까 괴사가 돼서 왔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 거야. 왜지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환자가 일단은 담배를 하루에 그 수술 끝나고도 하루에 2갑씩 피는 거예요. 거의 매일. 그 다음에 당도 거의 하루에 한 200에서 300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비교적 젊으신 남자분이었는데 두 개가 다 조절이 안 되니까 상처가 완전히 아작이 나서 오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딱 보고 난 다음에 담배가 이렇게까지 좀 위험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통 이제 정형외과적으로 제일 이제 문제가 많은 게 당뇨발 환자들이 열었을 때 막 냄새도 엄청 많이 나는데 이분들은 혈관 자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기본적인 혈액순환 자체가 안 되는 혈액순환이 것이죠. 원래 안 되는데 거기다가 보통 그분들은 담배를 많이 피시거든. 혈액순환이 막 흐물흐물해지면서 막 거기서 막 썩어내리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나오고. 발가락 하나 자르면 될 거를 관리를 안 하고 오시다 보면 발등에서 심지어 무릎 밑에까지, 그리고 그걸 담배를 계속 피시는 분들은 그 부위 상처까지도 안 났기 때문에 무릎 위에서까지도 절단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어떤 염증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신 분들은 절대 담배는 피면 안 돼. 일단은 수술 직후에는 이게 본인이 원하는 원치 않든 일단 약을 일단 많이 먹게 되잖아요. 사실 약을 많이 먹으면은 간에서 그거를 해독하는데도 상당히 이제 부담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내가 추가로 이제 약 대신에 이제 알코올을 거기다가 같이 하면은 간에서 이제 급성 간 손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게 소수술을 하셨던 환자분이었어요. 한 3주 정도 있다간가 갑자기 토요일에 병원으로 오신 거에서 알고 보니까 그 전날 밤에 음주운전해갖고 완전 차도 뭐 방파되고 코도 이제 완전 이렇게 돼갖고 응급으로 수술 들어갔었거든요. 돈이 한 2-3배 더 썼을 거예요. 수술하고 나서는 음주 같은 건 조금 삼가주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보시는 게 상처에 이제 물이 언제 정도면 되면 닿으면 되냐,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는 사우나 언제 해도 되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이제 상처 같은 게 이제 아물면은 그게 이제 물에 오랫동안 닿으면 우리가 알다시피 상처가 불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균열이 생겨요. 우리 그 사우나 물은 사실 이렇게 공용의 물이기 때문에 좀 깨끗한 물도 세균이라든지 아니고. 각질 이런 것들이 떠다닐 수가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달 정도는 뜨거운 물에 오래 몸 담그는 거를 좀 조심하라고 좀 말씀을 근데 드려요. 너는 어차피 머리니까 물을 담궈도 직접적으로 물은 안 닿잖아. 근데 허리 같은 경우 사우나 특히 이제 어디 몸에 수술하고 물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나는 한 2달 정도는 그 후로 좀 불리지 말라고 해. 그 다음에 많이 여쭤보시는 게 이제 또 운동, 팔, 다리, 뭐 골반, 허리 이런 데는 운동을 하고 싶어도 어차피 운동을 못 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 수술하거나 이제 뭐 허리 수술하면은 평균적으로는 저희도 한 달 정도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라고 말씀드려요. 그 많이 걸어 다니시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느끼는데 격렬한 운동 같은 경우 뭐 수영, 뭐 아니면 등산, 헬스 이런 것들은 압력이 올라가서 복압이 올라가서 상처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은 좀 피하라고 저희가 보통 말씀을 드려요. 운동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걸 또 많이 물어봐요. 이제 허리 수술하거나 하면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언제부터 성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물어봐요. 보통 그렇게 하죠. 남자다. 그러면 누워 계세요. 여자분이 왔다 갔다 하시게. 근데 여자분들도 역시 상의는 하지 마시고 밑에서만 내가 허리를 안 움직일 수 있는 자세로는 괜찮으시다. 제가 이야기하는 진짜 가벼운 디스크 떼내는 맞아요. 그런 수술이 그 정도지 막 안에 철심 박는 수술, 철심 박고 이런 거는 그럼 한 3개월 정도는 만약에 너무 진짜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TLS라고 이거 딱딱한 보조기가 있어요. 그거 입고 누워 계셔야 돼.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우스갯소리 아까 안 그래도 이제 과연 성관계를 언제부터 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신경외과 5명 있는 채팅방이 있어요. 물어봤어요. 첫 번째로 하는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척추를 전문으로 한 사람들은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는 그래도 좀 이렇게 조심스럽지 않냐. 그리고 나머지는 관계를 안 한 지 오래됐다. 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을 이건 수술을 하고 나면 딱지들이 많이 생겨요. 부스러기처럼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피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딱지를 절대 그냥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죠. 밑에서 살이 올라오면서 세상이 차오르면 떨어지니까. 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가슴 수술하면 도대체 언제부터 만져야 되냐? 일단은 이제 가슴을 만지면 보통 뭐 사랑을 나누실 때 많이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랑을 나누는 것 자체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이들 궁금하실 게 그렇게 좀 이렇게 뭐 사랑을 나눌 때 만지는 게 어느 정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격정적으로 만질 때. 가슴 하시는 이제 선생님들 여쭤보니까 한 2-3달은 좀 피하는 게 좋다. 보형물이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위험하고 보통은 한 달 내에 이제 그러려고 하면은 아마 그거는 이제 귀싸대기가 맞을 거예요. 아파가지고. 네, 아마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퇴원해서 꼭 이거는 병원에 바로 찾아가 봐야 되는 거를 몇 가지를 정리했는데요. 딱 3가지를 저는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째로 수술 부위에서 이제 진물 나올 때 근처 병원을 일단 가셔가지고 초기 처치를 일단 받으시고요. 거기에서 대응하실 게 아니라 집이 갈 만한 거리면은 꼭 수술 받은 병원을 일단 가셔야 돼요. 왜냐면은 정말로 피부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밑에 농이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터진 경우도 네, 겉만 봐서는 잘 몰라요. 실제로 수술한 사람들도 사진 다 찍어보고 안에를 후벼 봐야지 알기 때문에 진물이 나오는 경우에는 꼭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밥 다 뽑았는데 실밥이 남아있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급하진 않지만 수술한 병원 혹은 근처 병원 가가지고 남은 실밥 꼭 제거하시는 게 깊숙이 들어갔던 게 이제 바깥으로 살짝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좀 감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꼭 오시는 게 좋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수술 부위가 벌어졌을 경우 좀 매달을 당겨서 오시는 게 좀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수술하고 나서 원기 회복한다고 한약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한약을 잘 모르긴 하지만 수술을 했을 때는 약을 많이 쓰고 몸에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막 채워준다고 한약을 먹으면 어떻게 잘못 반응을 하면 간이랑 신장 쪽을 더 안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다음에 그런 거는 좀 복용하시는 게 좋고 또 어떤 분들은 수술 후에 상처에 후시딜이나 이런 거를 자꾸 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연고가 상처 부위에 덮여져 있으면 막을 형성을 했었고 더 습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실밥 빼고 나서 의사 선생님 소독 같은 거 안 하시고 건드리지 마세요 하면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 그럼 혹시 이제 수술하신 환자분들한테 수술하고 꼭 하라고 하시는 것들도 있나요? 꼭 하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수술에 따라 너무 많지만 의사들이 재활을 이제 환자들이 수술하고 나서 걷지 말라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수술에 따라 걸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꼭 따라 하셔야 됩니다. 수술 후에 젊은 분들이나 요새 여자분들이 되게 궁금한 게 있어요. 흉터 연고 언제부터 발라도 되냐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물어요. 안 바르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당연하죠. 수술하고 나서 2-3개월 정도. 근데 저희는 좀 다른 게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제 실밥을 뽑고 나면 그게 부위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럼 보통 그 일주일 뒤부터는 바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수술 후에 환자분들이 뻐근하다고 온찜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술 부위를. 절대 안 됩니다. 냉찜질을 하셔야 됩니다. 따뜻한 걸 하면 염증 반응이 확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또 이건 또 저희 성형외과 쪽이랑 다른 게 뭐냐면 수술하고 나서 2-3일 정도는 냉찜질을 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꼭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하나를 제가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은행. 이제 은행이 찾아보면 아스피린이랑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내용이 있어요. 은행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스피린은 끊었는데 저희가 이제 아스피린이랑 비슷한 몸에 그런 기능이 남아있는지라는 피검사를 제가 전공의 때 좀 했었는데 은행을 많이 드시는 분들 아니면 수술 전후로 해가지고 좀 그런 거 드시고 오신 분들이 그 수치가 좀 올라가 있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이거 근데 사실 뭐 논문 체크가 됐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 그냥 제 경험상 은행은 꼭 내가 먹어야 되겠다라는 거 아니면은
좀 이렇게 조심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들으니까 비슷한 말이 나도 좀 생각나는데 크릴 오일을 드시면 안 돼요. 그것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가지고 수술할 때 저희 크릴 오일 끊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수술 후에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많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도 또 저희가 이제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는 그런 닥터 서전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 닥터 박수 하세요. 하세요.